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가정 지키느라 참아온 날이 얼마인데 왜 결국 나만 바보가 된 걸까? 남편이 바뀌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변화에서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일, 퇴근 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예전엔 하지 않던 외모 관리, 그리고 자꾸만 늦어지는 귀가. 처음엔 기분 탓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압니다. 사랑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말보다 눈빛이 먼저 말해준다는 걸요. 아이 키우고 부모님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가족을 위해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그 시간 끝에서 상대방의 외도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남성의 외도 경험률은 약 12.5%에 이릅니다.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외도율은 40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오늘은 그런 남자들의 심리를 5가지로 나누어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무엇이 그들을 흔들리게 했는지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하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양에 사는 52세의 김태수 씨는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한 중간 관리자입니다. 회사에선 예전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조금씩 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집에서는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대화가 줄고 아내 역시 아이들 문제로 예민해진 상태였죠. 그는 말합니다. 요즘은 나랑 말 섞는 사람이 없다. 회사에선 지나가는 사람 같고 집에선 그냥 ATM 같다. 그렇게 잊힌 느낌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신입 여직원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예전 프로젝트 얘기 들었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진짜 멋지셨겠어요. 그 순간 태수 씨의 가슴 어딘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봐주는 느낌, 예전의 존재감 있는 나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은 머지않아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로 이어졌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결국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식탁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당신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에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미안하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나이 들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존재감이 작아질수록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외도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대전에 사는 58세 임병권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30년간 지각 한 번 없이 회사에 다니고 집에선 늘 경제적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언젠가부터 무감정한 반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출근, 퇴근, 밥, TV, 잠. 아내와의 대화는 생활보고처럼 짧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아이들도 집에 붙어 있지 않으니 그의 삶엔 자극도 새로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카페의 점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도 저녁 시간엔 꼭 오시네요. 커피는 오늘도 따뜻하게요? 그 평범한 말이 어딘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감정. 그는 자주 카페에 들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그 감정은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기대감으로 발전해 결국 선을 넘게 했습니다. 병권 씨는 바람을 피운 상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탈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일상이 되었고 결국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에게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내는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집은 더 조용해졌고
남겨진 그녀는 혼자 저녁밥을 차리며 매일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정말 내 잘못이었을까?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삶이 지속될 때 어떤 남성은 자극과 새로움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셋. 감정적 공허함과 외로움. 인천에 사는 60세 정상진 씨. 그는 2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요했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내는 자녀 집에 손주를 돌보러 자주 외출했고 집안은 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전 동창회에서 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해온 옛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진아, 넌 예전에도 늘 따뜻했지. 지금도 그렇게 살아? 그 말 한마디에 상진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메시지를 주고받던 감정은 곧 만남으로 이어졌고 그 만남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지도 못한 채 점점 집에 들어가는 날이 줄었고 결국 아내와 심한 갈등 끝에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몇 달 후 상진 씨는 조용히 혼자 살 곳을 얻고 부부는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남성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쉽게 끌리게 됩니다. 4. 자신감 회복을 위한 확인 행동. 서울에 사는 49세의 이경식 씨. 그는 젊었을 때 외모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엔 그 외모에 이성 친구들 여럿을 울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빠지는 머리카락, 옷맵시가 안 나는 체형, 숨차는 계단 오르기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피곤하단 말만 하고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제 남편이기만 할 뿐 남자로 보이지 않나 하는 씁쓸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 저녁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 젊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치고 멋있으세요. 왠지 믿음직한 느낌이에요. 그 말에 경식 씨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웃는 얼굴, 기대 섞인 말투. 그는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을 느꼈고 결국 그 여성의 번호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외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회복하려 빠진 외도는 되레 더 깊은 무기력함을 남겼습니다. 젊은 여인은 결국 그를 부담스러워하며 떠났고 아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외면한 게 아니라 나를 잊은 거예요. 그 말은 경식 씨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나이 들며 자신감을 잃은 남성은 누군가의 인정과 호감 표현을 통해 다시 자존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5. 기회가 생겼을 때의 충동.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6세의 오민수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외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술자리가 길어졌고 연락이 이어졌어요. 그는 외롭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기회였습니다. 그날따라 집에 전화할 이유도 없었고 회식 자리에 남은 사람도 둘뿐이었고 그 여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냥 집에 갔어야 했는데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나를 멈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민수 씨는 외도 후 한동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그냥 그날만 넘겼으면 모든 걸 지켰을 텐데. 하지만 그날의 충동은 결국 가정을 위태롭게 했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떤 남성은 명확한 계획이나 감정 없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은 5가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엔 지금껏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걸 감내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당신은 참아왔고 이해하려 했고 때로는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가족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런 당신에게 남편의 외도는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내가 들인 시간과 정성, 희생이 무시당한 것 같은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목적은 그 사람을 변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그 상처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아플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중노년의 삶의 지혜와 인생 철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깊은 관심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음성찰이었습니다.